여러분 혹시 데이터베이스에 테라바이트급 테이블 이런 거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인덱스 만들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꺼져서 골치 아플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그 거대한 테이블을 위한 아주 작지만 정말 놀랍도록 강력한 인덱싱 기술에 대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먼저 이 거대한 테이블이 대체 왜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해답인 BRIN 인덱스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기존 비트리 인덱스랑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 BRIN을 써야 하고 또 어떨 땐 쓰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모든 문제의 시작점부터 한번 보죠. 이게 가끔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도입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요. 아주 거대한 테이블에서는요,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데이터베이스 인덱스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10테라바이트짜리 테이블이 떡하니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데이터를 빨리 찾아야 돼요. 어떻게 인덱싱 하시겠어요? 아마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인덱스를 걸면 그 인덱스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가 돼버리고 말겠죠.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적인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자, 왼쪽에 비트리 인덱스. 이건 뭐냐면 책 맨 뒤에 있는 찾아보기 같은 거예요. 모든 단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죠. 근데 단점은 그 찾아보기 자체가 엄청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이 BRIN 방식은요, 도서관 서가에 붙어 있는 안내판 같은 겁니다. 역사 A부터 M까지는 저쪽, 이렇게요. 정확한 책 위치를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엉뚱한 서가를 헤맬 필요는 없게 만들어주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정확히 찾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걸 건너뛰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데이터베이스 세계의 게으른 천재라고 불리는 BRIN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 BIN이라는 게 블록 범위 인덱스의 약자인데 이름 그대로 정말 직관적으로 작동합니다. 브린의 핵심 철학은요,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찾지 말고 건너뛰자. 모든 데이터의 위치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데이터 덩어리에는 당신이 찾는 거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바로 이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진짜 엄청난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작동 방식은요, 정말 놀랍도록 간단해요. 일단 테이블을 페이지 128개씩 이런 식으로 큰 덩어리로 나눠요. 그리고 각 덩어리마다 아주 작은 요약 정보만 기록해 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덩어리에는 8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데이터가 들어있음,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만약 우리가 9월 1일 데이터를 찾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요약 정보만 딱 보고도 이 덩어리는 볼 필요도 없네 하고 그냥 휙 건너뛸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말이 BRIN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BRIN은 정답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직접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테이블 전체를 쭉 훑어보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초고속으로 빨리 감게 해주는 일종의 가속장치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인덱스라고 부르기보다는 스캔 가속기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BRIN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아마 깜짝 놀라실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 테스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약 3천만 건이 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4GB짜리 항공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 테이블의 예약 시간 컬럼에 대해서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인덱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B-tree 인덱스부터 보죠. 크기가 얼마가 나왔냐? 210MB가 나왔습니다. 원본 테이블의 한 5%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치죠. 그쵸? 그럼 BRIN 인덱스는 과연 어떨까요? 자, 결과는 놀라지 마세요. 단 184KB 입니다. 네, 제가 지금 잘못 말한 게 아니에요. 210MB가 아니라 184KB 입니다. 이 차이 좀 보세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수준인가요? 비트리 인덱스랑 BRIN 인덱스가 크기에서 무려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00배요. 왜 테라바이트급 거대 테이블에 BRIN이 필요한지 그냥 이 숫자 하나로 모든 설명이 끝나는 거죠.
근데 BARN이 단순히 크기만 작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더 대단한 건 데이터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전략을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킷을 제공한다는 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오퍼레이터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여기 대표적인 툴 3가지를 한번 보시죠. 먼저 데이터가 시강순처럼 아주 예쁘게 차곡차곡 쌓여야겠다. 그러면 가장 기본인 민맥스면 충분해요. 근데 만약 중간에 좀 이상한 데이터, 그러니까 이상치가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한 업그레이드 버전, 민맥스 멀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순서는 뒤죽박죽인데 비슷한 값끼리 뭉쳐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불룸 필터를 쓰는 불룸 방식으로 이 안에 혹시 그 값 있니? 하는 것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민맥스 멀티가 왜 중요한지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6년 데이터가 쭉 쌓이고 있는 범위에 실수로 2017년 데이터가 딱 하나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럼 일반적인 민맥스는 이 범위의 요약 정보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렇게 확 늘어나 버려요. 그럼 인덱스가 거의 쓸모없게 되겠죠? 하지만 민맥스 멀티는 아주 똑똑하게 2016년 데이터 범위 하나, 그리고 2017년짜리 이상치 하나, 이렇게 2개의 요약 정보를 따로 관리합니다. 덕분에 인덱스의 효율성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봐야겠죠. 이 엄청난 BRIN 인덱스, 과연 여러분의 상황에도 딱 맞는 해결책일까요? 브리는 바로 이럴 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테이블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클 때. 둘째, 로그 데이터처럼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일 없이 계속 쌓이기만 할 때.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셋째, 인덱스를 걸려는 컬럼의 값이 데이터가 저장된 물리적인 순서랑 비슷할 때입니다. 제일 쉬운 예가 바로 시간 순으로 저장된 데이터의 타임스탬프 컬럼이죠. 이건 뭐 BIN을 위해 태어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럴 땐 BIN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테이블이 작으면요, 그냥 전체 스캔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리고 데이터가 여기저기서 마구잡이로 수정되고 삭제되면 BIN의 핵심인 데이터의 물리적인 지역성, 즉 모여있는 성질이 깨져버려서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BIN은 값 자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요약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유니크 제약 조건 같은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BIRIN이라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인덱스를 통해서 거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단순히 BIRIN이라는 기술이 있다를 아는 걸 넘어서 내 데이터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루는 그 거대한 테이블에는 혹시 시간 순서나 어떤 지오 코드처럼 데이터가 저장된 물리적 순서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 숨겨진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을까요? BIRIN은 바로 그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엄청난 성능 향상이라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 겁니다.